죽어라고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 그럼 또 갑시다. 자 여기 이거 왜, 아니 얘는 또 왜 카메라가 지 혼자 켜지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 좀 해봤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되게 중요한데. 연습 문제 같은 걸로 한번 살짝 몸을 풀어볼까요? 새로운 마음으로. 쉬운 걸로 하자. 쉬운 걸로. 어려운 거 말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곡선이나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에서 또 뭐 하나 배운 것도 있죠. 미리 땡겨서 공식 하나 정도는 가르쳐줬죠. 어떤 거였어요? 2차 함수하고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거 하나는 가르쳐줬죠. 이게 2차 함수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이거를 인수분해 했을 때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 됐다 치면 요 형태를 내가 찾아냈으면 이제 좀 쉬워져요. 가령 이렇게 생겼다든가 또는 이렇게 생겼다든가 둘 중 하나인데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기 위해서 만든 게 6분의 절대값 a였어요. 기억하십니까? 요 a의 절대값을 C으로 해서 이 값 계산이나 이 값 계산이 동일하게 나오도록 계산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이 넓이나 이 넓이가 그대로 나온다. 요거 하나 정도만 기억해도 훌륭해요. 현재로서는 훌륭합니다. 시간을 엄청 단축시키는 겁니다. 근데 얘가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결과적으로 2차가 나오면 다 통한다. 결과적으로 2차. 이럴 때도 통한다. 직선이 있고 이렇게 곡선이 있는데 얘네들이 만나는 점이 알파고 베타라고 치면 이 직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얘 역시 그때 유도했었던 거 기억합니까? 새로운 함수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얘네들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요 넓이랑 이 넓이랑 사실상 같은 거다. 증명까지 했었었죠. 그래서 이거 역시 직선 빼기 곡선을 해서 정적분을 돌려야 되는 건데 얘 결과가 어차피 이런 식의 2차가 나온다고 치면 새로운 2차로 나온다고 치면 그때 알파와 베타가 여기처럼 두 개의 근에 해당합니다. 얘 역시도 이걸로 계산할 수 있다. 그것만 되느냐? 이것도 된다. 이렇게 생긴 2차 곡선과 이렇게 생긴 2차 곡선이 있을 때 얘네들의 결과 역시 결과물이 2차라면 왜냐하면 2차 빼기 2차를 했어. 근데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이 2차가 안 사라져. 사라지지 않아. 기억합니까? 그랬을 때 요 만나는 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쳤을 때 얘 역시 이렇게 계산된다. 얘도 역시 이렇게 계산된다. 이게 지난 시간에 가장 핵심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요거 정도만 기억해도 꽤 훌륭하다 이거.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연습 문제에서 만약에 보시면 거기 3번 보세요. 연습 문제 3번. y 이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kx라는 애가 있대요. 걔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36이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모든 k 값을 합을 계산하세요. 이렇게 된 거야. 이거를 좀 감상을 한번 해볼까요?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고 위로 블록이죠. 그쵸? 몇 페이지인지 몰라요? 네. 연습 문제 189페이지. 보고 있어요? 네. 이 문제가 전형적으로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얘 인수분해 해보세요. 마음속에서.
그럼 둘 중 하나로 나옵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K든지 아니면 여기가 K고 여기가 0이든지 뭐가 됐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흰색일 경우라고 치면 이게 베타가 큰 값이니까 요 넓이를 계산하는 거는 공식으로 계산하시잖아. 6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에 맞아요? K 마이너스 0의 세제곱인데 그 값이 36이다. 맞습니까? 따라서 요건 1이니까 없는 셈 치고 요거는 K 세제곱이고 그 값이 6의 세제곱이 되니 따라서 K는 6이 될 것이고 맞습니까? 이 빨간색 경우라고 치면 6분의 똑같이 절대값 A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0-K의 세제곱이 될 거고 맞습니까? 얘가 36이 될 거예요. 그러니 마이너스 K 세제곱이 6의 세제곱이 됐어요. 따라서 K는 얼마야 돼? 마이너스 6이 돼요. 그래야 마이너스로 나오고 마이너스랑 곱해져서 플러스가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K는 6과 마이너스 6입니다. 두 개를 더해라? 그럼 0이 되겠지. 이게 심플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요 공식을 모르는 학생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핑핑대면서 풀고 앉아 있겠지. 근데 이게 엄청 간단한 문제로 된단 말이죠. 공식 하나만 알아도 되게 파워풀하다 이거야. 근데 저런 공식이 한 3개 정도가 더 있는 거지. 3개 정도 더 있고 그거는 본 수업 때 해야 된다 이거야. 지금 하기는 좀 버겁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지난 시간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핵심은 알고 넘어가야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안 했다고 쳐도 한 번 정도는 복습을 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또 쓸 차례입니다. 또 뭐 복습할 게 또 있을까요? 뭐 나머지는 조금 살짝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활용이긴 한데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4번 언뜻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의 문제예요. 근데 4번이 계산 과정이 조금 늘어나서 그렇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래요. 그리고 직선 하나가 지나갑니다. 원점 통과해서 이렇게 직선이 지나가요. 얘가 y = x고 흰색이 y = 마이너스 x 되고 플러스 3x. 이거 참고로 작년에 영국영어과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랑 똑같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 내준 거예요. 그 학교 입장에서는 요 문제랑 거의 똑같은, 그러니까 숫자만 바꿔서 냈어요. 숫자 이 그림의 형태는 똑같아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실제 작년 기출 문제였어요. 영국에서. 여기가 S1이고요. 여기가 S2예요. 근데 그 S2와 S1의 비율을 계산하래요. 비율을 계산하래요. S2는 참고로 맞네. 밑에 거네. 여기가 S2 전체가 아니라. 여기까지 이해됐죠? 오케이? 다들 이해됐습니까? 자, 요걸 조금 어렵게 나오려면 요 놈을 K로 놓으면 더 어려워져요. K로 놓고 얘 비율이 얼마다? K를 찾아라. 이렇게 하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에서. 내 말 이해됐습니까? 그것도 사실 다른 데 기출이 있어요. 자, 첫 번째 S1은 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 값이 얼마인지를 찾으면 이 값이 얼마인지. 그 이 값이라는 건 뭐야? 얘와 얘가 만나는 교점이잖아. 그치? 금방 찾지 뭐.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x와 y = x가 같다. 그치 지호야? 요 교점 x, 이 점 x. 왜냐면 그거 해서 s1 구할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얘 얼마야? 2지. 이걸로.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S1은
6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에 2에서부터 0까지.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6분의 8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뭐 약분은 나중에 하더라도 여기가 일단 6분의 8이에요. 마음에 들어요? 여기까지 있어요. S2 때문에 계산이 조금 복잡하다고 하는 거예요. S2는 뭐냐면 이 넓이, 이 전체 넓이에서 S1을 뺀 거죠.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게 더 제일 쉬워요. 이 전체 보라색 넓이, 이 보라색 넓이에서 S1 빼기. 얘는 보라색에서 빼기 S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내 말 이해됐을까요? 근데 보라색 넓이도 엄청 간단한 거죠. 0에서부터 3까지 때리면 되는 거잖아요. 6분의 1이라고 합시다. 어차피 절대값 하면.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도 6분의 1, 여기도 6분의 1 있습니다. 6분의 1로 묶일 거. 맞아요. 얘는 0에서부터 3까지니까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따라서 얘는 얼마야? 6분의 27에서 8 빼면 19인가요? 19. 그래서 19분의 8이 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게 작년 기출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그 문제를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 못합니다. 절대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개념서에 등장한 문제는 그렇게까지 어렵다고 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하지만 이 문제의 정답률이 높았을까는 얘기가 달라요. 이 문제가 쉽고 어렵고에 상관없이 정답률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런 그림이 나오는 순간 부담감이 2배, 3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애초에 포기하고 들여다볼 생각조차 안 하고 때려치는 학생이 꽤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돼요? 시계 풀로 잘했지? 이해됐어? 어려워? 이거는? 안 어렵지? 근데 그림만 보면 이걸 쉽다고 생각이 들까요? 절대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요 정도도 어저께 배운 것만 이용해도 충분히 활용해서 맞출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자, 그럼 오늘 이제 드디어 오늘의 테마 역함수하고 관련된 역함수하고 관련된 넓이에요. 얘가 크게 보면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세 가지라고 해야 되나?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패턴은 이겁니다.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둘러싸여 넓이를 계산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지금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이 개념이 그게 어렵지 않아요. 이 개념. 가령 여러분들이 아는 뭐 아무거나 함수가 있는데 걔가 3차 할까? 3차. 여러분들 3차는 알니까 이걸로 해볼게요. x세제곱. 그럼 얘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그놈의 역함수는 y = x 이렇게 그려서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두 군데의 넓이가 생기겠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근데 거기서 그러지 말고 조금만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조금만 자세히 들어가면 이거는 모든 점과 선이 y = x라는 놈하고 어떻게 돼요? 대칭 구조죠. 생긴 게 똑같다는 말이야. 따라서 얘랑 잘 보세요. 얘랑 어떻게 돼요? 같은 넓이죠. 근데 여기도 3차잖아요. 3차니까 점대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점에 대한 대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이 만약에 알파면 이 점은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알파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점대칭이기 때문에 이 점과 이 점도 대칭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넓이가 얘 넓이고 또 얘 넓이고 얘 넓이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대칭 구조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생긴 넓이가 몇 개가 있는 것과 똑같아요? 4개가 있는 것과 똑같죠. 내 말 이해됐어?
그럼 나는 이렇게 생긴 넓이 하나만 구해서 곱하기 4 하면 돼. 얘보다 아까처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지금 편의상 여기를 그렸는데 실제로는 어디를 그리는 게 더 적합하냐면 여기를 그리는 게 좋아요. 이 넓이. 이거 왜 그러냐? 노란색은 역함수잖아. 그러니까 내가 역함수의 함수값, 함수식을 구하는 건 되게 까다롭겠지. 왜? 3차를 역을 돌려야 되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원래 함수하고 y = x, y = x 얘하고 이 둘의 넓이로 계산해서 이 노란색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고 그 넓이에 곱하기 4를 하면 된다 이거지. 그게 역함수하고 원래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림을 통해서 이게 4개, 지금은 4개짜리죠? 이거 지금 4개짜리잖아요? 아씨 숨차. 4개짜리인데 2개짜리만 만들어지는 애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이런 경우. 그 경우에 따라 달라요. 2차 함수면 이렇게 생겼겠죠? y = x가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럼 그놈의 역함수는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이렇게 해서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요.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몇 개 나와요? 2개 나와요. 이렇게. 요거 2개 나와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그러니까 그림에 따라서 4개짜리도 존재하고 2개짜리도 존재합니다. 이해됐어요? 어쨌든 여기를 관통하는 원리는 뭐야? 이렇게 생긴 넓이가 2개냐 4개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기왕에 요거 했으니까 마무리까지 지어버리면 얘하고 얘하고 이 알파 얼마야? 1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티그랄 0에서부터 1까지 직선이 위에 있으니까 y = x에서 x의 세제곱을 빼는 거를 적분을 돌리고 그놈을 몇 배 시켜준다? 4배 시켜주면 되는 거죠. 이게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이지. 얘는 이렇게 생긴 거니까 1 집어넣으면 4분의 1 나오겠죠? 그쵸? 따라서 이 전체 넓이는 1이에요. 요 두 군데 넓이는 다 합치면 1 나온다 이거죠. 이게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바꿀 건 뭐예요? 이런 함수들을 자꾸 바꿀 거예요. 3차도 냈다가 여기처럼 x제곱이면 2차도 냈다가 아니면 2차 앞에 붙어있는 숫자를 바꾼다던가 이런 식으로. 또는 평행이동 시키면 얘기가 또 다르겠지. 평행이동 시키면 얘기가 좀 달라. 2차 함수를 평행. 뭐 예를 들어서 0,0에 있던 애를 가로로 m, 세로로 n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서 여기서 이렇게 2차를 만든단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런데 y = x가 그럼 어떻게 돼? 균형이 안 맞겠지? 이렇게 생기겠지? 맞죠? 여기는 정확하게 중심을 통과하는 걸로 나오겠지만 여기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역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0에서부터 깔끔하게 여기 1까지 하는 게 아니라 이 점하고 이 점을 내가 새로 다시 구해야 되겠죠. 여기 알파, 여기 베타로.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구해서 2배 쳐야 되겠죠. 그리고 숫자를 바꾸면 평행이동 같은 걸 시키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면 얼마든지 해결이 될 거다. 2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다. 이해되니? 개념을 이해하라는 거야. 개념. 그림상에서의 구체적인 숫자라기보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두 번째는 역함수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역함수의 넓이를 넓이로 이렇게 풀어쓴다면 이렇게 되겠죠. 역함수의 넓이를 원함수의 넓이로 대신 구하게 해요. 이거 역시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사이의 관계와 그림 사이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부터 설명하면 원함수를 줘요. 원래 함수가 만약 가령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얘가 fx예요. 이런 함수를 소개를 시켜줍니다. 시험 문제에서 뭐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놈의 역함수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예를 들어서 A서부터 B까지 넓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역함수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역함수를 생각하면 얘가 역함수가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콜? 근데 그놈의 A서부터 B까지의 넓이를 계산하라고 나한테 문제를 준 거예요. 그림 안 줍니다. 이건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토대로 A서부터 B까지의 넓이 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얘가 이런 애들은 특히 뭐 3차 있다고 주기 때문에 역함수를 못 구하는 애들을 줘. 구할 필요도 없지만 못 구해. 구하려고 해도. 그래서 A서부터 B까지 얘를 A서부터 B까지 역함수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얘가 계산이 안 돼. 계산이 안 돼. 여러 가지 이유. 이해됐습니까? 아이고 또 따뜻하니까 자고 끄면 춥고 완전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얘를 그럼 어떻게 구하라고 하는 거냐? 얘랑 어떻게 돼요? 완벽한 대칭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A가 이쪽 어딘가에 이만큼 있겠지. 그치? A로 있겠지. 여기까지 했어? B는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지.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은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역함수에서 A, B면 A, B가 아니지. A, FA 그리고 B의 FB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쳐봐. 요점 이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원래 함수에서 어떻게 돼? X하고 Y가 뒤바뀌는 거 알지? 그럼 여기는 FA, A가 되는 거고 FB, B가 되는 거잖아.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복잡한 문자로 쓰는데 그냥 X값 여기 요 X값에 대한 Y값이 사실 원래 함수에서 X가 된다 이거야. 쉽게 얘기해서. 어려워? 그치 어려워?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여기로 갔을 거란 말이지. 여기로 갔을 거야. 그러면 얘는 이 점의 X좌표가 뭐에 해당해? 요 자식의 Y좌표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역함수에서 A의 Y좌표에 해당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요 자식은 역함수에서 B값 B일 때에 역함수에서 B일 때 Y값에 해당하는 거지. 이번이 이해돼 이거? 너무 어려워? 갑자기 이거 문자를 보지 말고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해됐어? 선재 이해돼? 지금 이해돼? 오케이. 그럼 잘 봐. 여기 직사각형 이렇게 있지. 이 직사각형에서 눈에 띄는 효과가 없나? 직사각형 넓이에서 이 넓이를 어떻게 되냐? 이 넓이 그다음에 요 넓이 요만큼을 빼면 어떻게 돼? 남는 게 저거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직사각형에서 요 넓이를 빼는 걸로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요 넓이만 남겠지. 내 말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런 식으로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의 대표 주자가 있어요. 대표 주자가 맞나요? 네. 대표 주자가 이렇게 된 거 있어요. 대표 주자가 요게 이제 두 번째고 이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게 있어요. 하나가 걔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2번의 업그레이드. 2번 2-2.
이 상황을 업그레이드한 게 요거예요. 업그레이드한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함수에서 1에서부터 3까지의 넓이 왜 5를 더하냐면 예준이부터 그놈의 역함수에서 1에서부터 3까지가 아니라 1일 때의 y값인 요놈 3일 때의 y값인 요놈 두 개의 넓이를 각각 구해서 더해라 라는 문제가 있어요. 요놈의 업그레이드 문제로 요 생각에서 자 걔는 어떻게 생기냐면 요걸 비교할 수 있게 지우지 않고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죠? 요게 fx고요. 이놈의 원리는 뭐냐면 여기가 역함수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원래 함수에서 이제 a부터 b까지 넓이를 계산하라는 거야 이 사람. 꼴 a부터 b까지. 여기까지 됐어. 그럼 그 넓이는 뭐야? 요렇게 생긴 요 넓이다. 요렇게 생긴. 이거 이해되지? 그러다 B급으로 쫙 그어볼게. 요 넓이를 구하래. 그게 요 놈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요 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자,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역함수에서는 원래 있던 A가 들어갔을 때 Y 값이 첫 번째 등장하고 B가 들어갔을 때 Y 값이 두 번째 등장하는 놈으로 그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요. 여기에 y 값이 여기죠. 요게 FA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다음 이거 자리가 조금 더 모자르네요. 이걸 정교하게 그리면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놈은 요렇게 해서 요만큼의 넓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되게 뚱뚱하게 그려졌는데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얘랑 이쪽이랑 아까 봤지? 얘랑 똑같아서 이 요거를 대신으로 구할 수 있듯이 오케이? 마찬가지로 그럼 얘도 이쪽으로 똑같이 하면 이렇게 되겠죠. FA 여기서부터 FB 여기까지 이 넓이와 와 그림 너무 차이가 그런데 똑같아야 돼. 알았어? 그림이 거지 같아서 지금 완전 달라 보이는데 사실은 똑같아. 정교하게 그리면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 넓이를 구하라. 노란색과 빨간색의 넓이를 계산하라 이거야. 이번 따라오고 있어? 어려워? 조금 헷갈려. 너무 어려운 거 하고 있냐? 예준이 너는? 조민이는? 이해 안 돼? 돼? 이해돼? 그림이 거지 같아서 그렇지 이거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봤듯이 오케이? 그랬을 때 노랑이와 빨강이를 더하라는 게 이 문제의 요구사항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따로 구하지 않고 이 노랑이와 빨강이를 여기서 더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생긴 전체 도형에서 직사각형에서 요만큼의 직사각형만 빼면 남는 거 아닙니까? 기역자 형태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이해됐죠? 그러면 커다란 이 파란색 삼각형은 뭐예요? 여기가 FB고 여기가 FA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커다란 사각형은 얼마예요? B 곱하기 FB죠. 얘가 이렇게 된다 이거. B 곱하기 FB 전체 큰 사각형에서 조그만한 직사각형 A 곱하기 가로 A 곱하기 FA A 곱하기 FA를 빼면 됩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했지? 이해됐어? 근데 얘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럼 이 결과물이 뭐냐? 얘는 거의 1초 컷 암산 문제야. 1초 컷. 이거 결과물을 봐봐.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서 뺀 거야. 결과가.
내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위에 구간끼리 곱하고 아래 구간끼리 곱해서 빼면 바로 직사각형 그 기역자 직사각형 넓이가 나온다는 거야. 이런 문제가 되게 자주 나와.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책에서도 나올 것 같은데 자 6-2번 보세요. 6-2번 6-2번에 보면 함수 fx가 있는데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x고요. gx는 그놈의 역함수라고 정의해줬어요. 그랬을 때 구하라는 게 1에서부터 3까지 fx dx와 2에서부터 12까지 gx의 넓이를 더해서 계산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3차 함수도요. 그놈의 역함수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역함수는 못 구합니다. 이해됐어요? 이걸 구하고 있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물론 미적분하게 되면 이거 구할 수는 있는데 의미 없습니다. 완전 의미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얘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 이런 거 할 때 2라는 숫자가 1이 fx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숫자이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얘처럼. 이해됐어? 1을 여기다 넣어봐. 그럼 얼마 나와? 1 넣으면 2 나오지. y값은 2 나오지. 그러니까 얘가 f2라고 똑같은 값인 거고 3 넣었을 때 10이 나오는지 확인해봐. 3 넣어보세요. 27 마이너스 27 플러스 12 맞아요. 얘도 f3의 이해됐어요? 그럼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상황이 된 거죠. 이 기역자 도형을 구하라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상황 파악만 되면 이거는 이제부터 암산 문제가 된 거죠. 얘랑 얘랑 곱하면 36 얘랑 얘랑 곱해서 빼면 됩니다. 그냥 34예요. 무지성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이죠? 네, 이게 역함수에서 가장 대표적인 스타일의 문제예요. 기역자 도형. 이거를 자주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역함수에서 이 대칭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현재 이해돼? 이게 얘가 이렇게 생겨서 그래. 오케이? 이해되니 안 되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도 깰 겸 지금 좋은 사람이 2명 정도가 있는데 그 필수예제 6-1번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아까 맨 처음에 소개했던 요거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요. 개념은 설명했으니까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거예요.